조선의 왕통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한 궁녀에게서 시작됐다. 조선의 역사는 언제나 왕과 대신의 이름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어떤 이름들은 그 기록의 가장 바깥에서 조용히 시간을 견뎌왔다. 안씨라는 이름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역사의 중심에 설 운명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명문가의 혈통도 아니었고 권력을 쥔 가문의 딸도 아니었다. 변방무관의 집안에서 태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시작했다. 당시 조선은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반정을 거치며 정치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다. 왕은 바뀌었지만 궁궐 안팎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혼란의 시대에 안씨는 어린 나이로 궁에 들어왔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개인의 선택보다 제도의 흐름에 맡겨졌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소속을 의미했다. 이름보다 역할이 앞서는 자리, 존재보다 규율이 중요한 공간. 그곳에서 안씨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앞서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다.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도 없었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평범함이 훗날 조선의 왕통을 갈라놓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 안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남아있었던 한 궁녀의 삶에서 안씨의 출신은 조선 사회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앙 정계와 거리가 먼 무관이었다. 공을 세워 이름이 남을 정도의 인물도 아니었고 권세를 등에 업은 집안도 아니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딸은 정치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누군가의 계산에 오르내릴 이유도 없었고 견제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었다. 바로 그 점이 안씨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궁으로 들어오는 궁녀들 가운데는 이미 가문의 힘이 따라붙는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는 후위를 기대하며 보내졌고 누군가는 이미 역할이 정해진 채 입궁했다. 그러나 안씨에게는 그런 기대도 목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보내진 인물이었고 조용히 자리를 채우는 존재였다. 그래서 궁 안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르게 잊혔다. 특별히 불리지도 않았고 따로 기록될 이유도 없었다. 이 평범함은 위험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했다. 조선의 궁궐은 눈에 띄는 이들이 먼저 사라지는 공간이었다. 말이 많거나 감정이 앞서거나 욕심이 드러난 이들은 언젠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밀려났다. 안씨는 그 흐름을 피해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궁 안의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아직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으로. 안씨가 궁에 들어온 나이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정식으로 이름을 불릴 나이도 아니었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궁녀가 되었다. 궁녀는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다. 배정되는 존재다.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를 모시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다. 그날 안씨가 배정받은 곳은 정연 데뷔전이었다. 이 배정은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인다. 그러나 궁 안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곤 했다. 정연 데뷔 윤씨, 성종의 계비이자 중종의 어머니, 궁중 질서의 중심이자 모든 후궁과 궁녀들이 눈치를 보던 인물이었다. 그 데뷔전으로 어린 안씨가 들어갔다. 그 순간 안씨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정연 데뷔는 아이를 가려서 키우는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다고 해서, 순하다고 해서 모두 곁에 두지는 않았다. 궁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태도였다. 안씨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지나치게 나서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다. 시킨 일은 반드시 마쳤고 모르는 일은 조용히 배웠다. 이 태도가 데뷔의 눈에 들어왔다. 정연 데뷔는 안씨에게 그를 가르쳤다. 경서와 사서, 궁중 예법과 말투, 궁녀에게
이 정도 교육을 시키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만큼 안 씨는 쓰임이 아니라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었다. 아직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데비의 판단은 언제나 길게 보였다. 시간은 흘렀다. 안 씨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궁 안에는 늘 새로운 궁녀들이 들어왔고 후궁 자리를 노리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정연 대비는 그들 가운데 안 씨를 떠올렸다. 이미 중종에게는 정비가 있었다. 그러나 후궁은 언제든 필요했다. 정연 대비는 아들을 위해 문제없는 사람을 원했다. 정치적 배경이 없고 가문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욕심이 앞서지 않는 인물. 그 조건에 안 씨는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안 씨는 선택되었다. 이 선택은 큰 소문도 화려한 절차도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안 씨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중종은 안 씨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눈길을 끄는 미모는 아니었지만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다. 후궁으로서 안 씨는 빠르게 인정받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비교를 만들지도 않았다. 이 점이 오히려 궁중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정치가 복잡해질수록 조용한 인물은 더 오래 살아남는다. 안 씨는 그 방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1521년 안 씨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다. 왕자였다. 궁중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들을 낳은 후궁은 더 이상 배경 없는 인물이 아니었다. 정연 대비는 특히 기뻐했다. 자신이 키운 궁녀가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은 대비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쁨에 들뜨지 않았고 자리를 넓히려 하지도 않았다. 이 태도는 다음 국면에서 그녀를 살려주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궁에는 이미 새로운 중심이 있었다. 문정왕후 윤씨. 야심이 크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 많은 후궁들이 그녀와 충돌하거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안 씨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다. 문정왕후 역시 안 씨를 적대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안 씨에게는 위협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할 이유가 없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안 씨는 조용히 살아남았다. 1530년 안 씨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초. 그 순간에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훗날 한 왕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을 중종도 안 씨 자신도 궁중의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왕자가 하나 더 태어났다는 기록 한 줄뿐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조용한 탄생, 눈에 띄지 않는 인물. 그리고 한참 뒤에야 드러나는 결과. 안 씨는 둘째 아들을 낳은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더 조심했고 더 낮췄다. 그 태도는 궁중에서 그녀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안 씨는 후궁으로서 모범적인 인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친잡내,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상징적인 의식. 그 자리에 안 씨가 함께했다. 이것은 신뢰의 표시였다. 궁중 사람들은 안 씨를 두고 문제 없는 사람이라 말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궁 안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무렵 안 씨의 품계도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그 상승은 늘 조심스러웠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 균형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했다. 39년의 재위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왕이 죽으면 후궁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궁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 안씨 역시 인수궁으로 물러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뜻밖의 명령이 내려온다. 문정왕후였다. 궁에 그대로 있으라. 이 한마디는 안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문정왕후는 안씨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다.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은 아직 어린 나이였다. 정치는 불안정했고 궁중은 늘 흔들렸다. 이때 안씨는 중요한 존재였다. 야심이 없고 가문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문정왕후는 안씨가 자신의 아들과 안씨의 아들들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래서 안씨는 궁에 남았다. 그 선택은 훗날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인종은 오래 왕위에 머물지 못했다. 8개월 만에 승하했다. 그리고 명종이 왕위에 올랐다. 12살. 정치는 문정왕후의 손으로 들어갔다. 수렴청정. 이 시기 안씨는 궁중의 중심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명종과 더 큰 군, 그리고 그 자녀들. 안씨는 그 모두를 잇는 보이지 않는 고리였다. 1549년 가을. 안씨는 친정을 향해 궁을 나섰다. 오랜만의 외출이었다. 그날도 특별한 징조는 없었다. 그러나 그 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10월 18일. 안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나이 51세. 친정에서였다. 궁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문정왕후는 진심으로 슬퍼했다. 명종 역시 마음을 아파했다. 그리고 더 큰 군과 그의 아들들, 어머니이자 할머니를 잃었다. 안씨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았다. 처음 묻힌 곳은 양주 장흥리. 그러나 더 큰 군은 묘를 옮긴다. 풍수가의 조언 때문이었다. 새로운 자리는 동장리,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자리였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언덕이 훗날 왕과 대통령이 함께 잠들 자리가 되리라는 것을.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결단을 내린 이는 인순왕후였다. 선택된 인물은 하성군, 더 큰 군의 셋째 아들이었다. 16살. 그는 선조가 되었다.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다. 직계가 아닌 반계에서 왕이 나온 순간. 그리고 그 뿌리는 창빈 안씨였다. 선조는 즉위 후 할머니를 추존한다. 소용해서 정일품 빈, 죽어서야 얻은 이름, 창빈. 선조는 늘 불안했다. 자신의 출신, 자신의 혈통. 그래서 누군가 할머니를 첩이라 부르면 격렬히 반응했다. 그 분노는 콤플렉스이자 애정이었다. 만난 적 없지만 선조에게 창빈 안씨는 분명한 조상이었다. 후대에 이르러 숙종은 신도비를 세운다. 후궁에게 신도비를 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영향력은 분명했다.
왕이 되지 않았고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 한 사람으로 조선 후기 360년의 왕통이 이어졌다. 창빈 안씨,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한 후궁. 그 조용한 삶이 역사를 바꾸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궁녀의 조용한 선택이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